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짐 싸는 건 둘째치고 다음 보금자리를 찾는 게 제일 큰 숙제였어요. 온갖 부동산 앱을 뒤져가며 발품 팔아 겨우 지금 원룸을 찾았죠. 솔직히 가격도 위치도 딱 맘에 드는 곳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주인집 아줌마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키는 163 정도 아담한 편이었고 웃을 때마다 조커 마냥 위로 올라가는 입꼬리랑 촉촉한 눈망울, 그리고 한쪽 볼에만 살짝 패이는 보조개는 왠지 남자 맘을 사로잡는 듯한 새끼 같은 게 느껴졌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볼 땐 몰랐는데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 고개를 돌려 쳐다보게 되는 여자. 이쁘단 말보단 매력적이단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외모도 아줌마치고 내 스급인데 잘 웃어주고 친절하기까지 하니 그냥 마주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아이고 젊은 사람이 혼자 고생이 많네. 이사 잘 와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맘이 스르륵 녹는 거 있죠. 이사 당일에도 아줌마는 직접 믹스커피에 바카스까지 타서 가져다 주면서 힘들죠? 천천히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음 말하고. 진짜 천사인가 싶었네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해 주시고 가끔 옥상에서 만나면 밥은 먹었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런 소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솔직히 이전 원룸 주인들은 계약할 때 빼고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적어도 쿵쿵 소리 때문에 찾아오지만 않았더라면. 사건의 발단은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퇴근하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쿵,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아줌마가 서 있는 거 있죠. 순간 뭐 잘못했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문 열자마자 아줌마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저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죄송한데 혹시 댁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나서요. 혹시 운동이라도 하시는 건가? 하더군요. 네? 저 운동 안 하는데 혹시 제가 걷는 소리가 시끄러웠나요? 진짜 억울했거든요. 나름 층간소음 신경 쓴다고 슬리퍼도 푹신한 걸로 신고 밤에는 거의 발소리도 안 내고 다녔는데 아니 걷는 소리라기보다는 쿵, 쿵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계속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줌마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는 진짜 조심한다고 했는데 혹시 시간대가 언제쯤이었나요? 최대한 공손하게 물어봤죠. 싸워서 좋을 거 없으니까. 글쎄요. 저녁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밤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저녁에요?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의 바로 씻고 눕는데 혹시 TV 소리가 컸나? 솔직히 TV 볼륨을 좀 크게 틀긴 했어요. 영화 볼 때는 웅장한 사운드가 생명이잖아요. TV 소리라기보다는 진짜 쿵쿵 울리는 소리예요. 혹시 저번에 보니까 택배 박스가 많던데 혹시 정리하면서 뭐 떨어뜨리거나 그러셨어요? 아, 박스요? 그거 다 정리했는데 혹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인가? 아니면 세탁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원룸이 좁아서 냉장고랑 침대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글쎄요, 냉장고 소리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줌마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조심할게요. 혹시 또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어요. 솔직히 억울했지만 아줌마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그냥 넘어갔죠. 그날 이후로 진짜 층간소음에 엄청 신경 썼어요. 슬리퍼는 더 두꺼운 걸로 바꾸고 밤에는 아예 걷는 것도 자제하고 TV 볼륨도 최대한 낮추고 심지어 새벽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숨 막히게 조심했죠. 진짜
거의 반쯤 기어 다녔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도 며칠 뒤 또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이번에도 아줌마였어요. 와, 진짜 그때는 머리에서 김이 났죠.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하는데 또 뭐라고 하는 거지? 저기 혹시 또 쿵쿵 소리 때문에 오신 건가요?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아유, 죄송해요. 근데 계속 쿵쿵 소리가 나서 정말 미치겠어요. 아줌마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저는 진짜 조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혹시 다른 집 소리 아니에요? 나도 답답해서 목소리가 커졌죠. 아니에요. 분명히 댁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귀마개까지 하고 잡았는데도 계속 들려요.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와, 이쯤 되니까 나도 슬슬 짜증이 났죠. 아줌마, 잠깐만요. 저희 집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제가 진짜 쿵쿵거릴 만한 상황이 있나. 나는 문을 활짝 열고 아줌마를 안으로 들였어요. 솔직히 그때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 아줌마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자, 보세요. 여기 스펀지 매트 깔려 있죠? 여기 매트리스 침대고요. 애도 없고 짐승 키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쿵쿵거린다는 거예요? 나는 방바닥을 발로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쿵쿵거리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났어요. 아줌마.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그렇게 발로 쿵쿵거리는 소리는 아니고요. 좀 더 낮고 울리는 소리 쿵쿵. 이런 느낌이에요. 아줌마는 손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면서 설명하더라고요. 낮고 울리는 소리요? 글쎄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줌마 집으로 울려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벽이 얇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흥분해서 소리쳐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분명히 이 집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저도 며칠 밤낮으로 계속 들어봤는데 느낌이 그래요. 아줌마는 여전히 확신하는 눈치였죠. 진짜 답답하네. 저는 진짜 쿵쿵거릴 일이 없는데. 아줌마.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조심할 테니까 혹시 또 소리 들리면 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실랑이 해봤자 답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 민망한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줌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 조심할게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뻘쭘하게 웃으면서 그럼 저 올라가 볼게요. 하고 집을 나섰죠. 아줌마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맥이 풀리는 거 있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괜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진짜 이 원룸 계약 연장 안 해야겠다. 이사 가면 다시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겠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냉장고 옆에 놔둔 소주랑 맥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럴 땐 술이지. 냉장고에서 얼음컵 꺼내서 소맥 한 잔 시원하게 말아 마시면서 TV나 봐야겠다.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지. TV 전원 켜고 넷플릭스 들어가서 뭐 볼까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와, 진짜 이번엔 욕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아니, 이 아줌마는 도대체 왜 또 온 거야? 내가 술 마시는 소리까지 시끄럽다고 하려는 건가?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확 열었더니 이번에도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근데 아까랑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랄까? 저기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물었죠. 솔직히 속으로는
제발 층간소음 얘기만 아니길 빌고 있었거든요. 아줌마는 머뭇거리면서 아까 그 TV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라고 말하더군요. 네? TV 소리요? 제가 지금 넷플릭스 틀었는데 혹시 소리가 컸나요? 지금은 거의 안 들릴 텐데. 나는 TV 볼륨을 확인하고 말했죠. 진짜 거의 10도 안 되게 작게 틀어놨거든요.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문 열려 있었을 때 소리가 좀 크게 들렸어요. 아줌마는 쭈뼛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번뜩하고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까 아줌마 처음 왔을 때 얘가 팬티만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주인집 아줌마한테 팬티 차림을 다 보여주다니.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문 꼭 닫고 TV 볼륨도 더 줄일게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아줌마가 혹시 내 팬티 차림 봤을까? 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별의별 망상이 다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내 말을 듣고 잠깐 멈칫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뒤돌아서 가는 거 있죠. 아줌마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아까 아줌마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줌마가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거지? 혹시 내 팬티 차림 때문에 그런 건가? 설마 아줌마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에이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아줌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 선하고 친절했던 인상.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을 때 안쓰러워 보이던 표정. 그리고 방금 전 당황해서 얼굴 붉히던 모습까지. 자꾸 곱씹어 볼수록 뭔가 묘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특히 마지막에 얼굴 붉히던 모습은 왠지 모르게 귀여웠다고 해야 하나? 아,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오래 굶주렸나. 주인집 아줌마한테 귀엽다고 생각하다니.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아줌마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자꾸만 아까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솔직히 조금 흥분되기도 했어요. 팬티만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아줌마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아줌마한테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속으로 애국가를 열창하면서 겨우겨우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 젠장 또 시작이네.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출근 준비하면서도 대속 아줌마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괜히 두근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행히 아줌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기들이랑 밥 먹으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심지어 회의 시간에도 대속 아줌마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몇 캔이랑 안주를 샀어요. 집에 가서 맥주나 마시면서 잊어버려야지. 집에 도착해서 씻고 맥주 한 캔 땄어요. TV 틀어놓고 멍하니 맥주 마시는데 갑자기 또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와, 진짜 데자뷰인가? 이번에도 아줌마인가? 설마 또 층간소음 얘기는 아니겠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면서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역시나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표정이 좀 달랐어요. 어제처럼 굳어있거나 당황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있고 저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간은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또 층간소음 얘기하러 온 건 아닐 테고 도대체 무슨 용건이지? 아줌마는 봉투를 내밀면서 그게 어제 일로 미안해서 작은 거지만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봉투 안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랑 작은 빵이 들어있었어요. 와, 진짜 예상 밖의 선물이었어요. 어제 내가 팬티 차림으로 뻘쭘하게 만든 건 난데 오히려 아줌마가 나한테 사과를 하다니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 캔커피랑 빵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일은 저도 죄송했어요. 아줌마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더군요. 어제 일이라니 혹시 팬티 차림 얘기하는 건가? 진짜 민망해 죽겠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옷 제대로 안 입고 문 연 것도 그렇고 TV 소리 크게 튼 것도 그렇고 나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죠. 저 혹시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줌마는 용기를 내서 말하더군요. 네?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나는 얼떨결에 아줌마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솔직히 좀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죠. 아줌마랑 단둘이 집 안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혹시 어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려는 건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억누르면서 아줌마를 침대에 앉혔어요. 아줌마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서 캔커피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나는 괜히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더 꺼내서 아줌마에게 건넸죠. 혹시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저 혼자 마시기 좀 뻘쭘해서 이건 진짜 핑계였어요. 그냥 아줌마랑 좀 더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죠. 아줌마는 살짝 망설이더니 그래도 될까요?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한 잔만 하죠. 저도 술 센 편은 아니라서 나는 웃으면서 맥주 캔을 땄어요. 아줌마도 마지못해 맥주 캔을 받아들었죠. 맥주 캔을 부딪히며 가볍게 건배를 하고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캔커피랑 빵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우리 둘 다 맥주 캔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뻘소리를 떠올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죠. 저 아줌마,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조심할게요. 가장 무난한 주제로 먼저 말을 꺼냈죠. 어색함을 깨기에는 층간소음 얘기가 제일 만만하니까.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거든요. 라고 말하더군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줌마가 밤에 잠 못 자는 이유가 혹시 층간소음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네, 사실 신랑 때문에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신랑? 아줌마 남편 얘기인가?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살짝 긴장했죠. 신랑분이 혹시 많이 아프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보통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건강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줌마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요. 신랑이 술이랑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라고 말하더군요. 술이랑 낚시요? 취미 생활이 과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아빠도 술이랑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가끔 힘들어 하셨거든요. 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낚시 간다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늦잠 자고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서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에휴, 그러면 아줌마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은 정말 외롭고 쓸쓸할 텐데 내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자고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왜 살고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줌마는 맥주 캔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하더군요. 눈빛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버렸어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젠장.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지? 완전 실례잖아요. 나 진짜 술 취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줌마는 내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더니 붉어진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잘 못 지내죠. 잘 못 지낸다. 뭐가 잘 못 지낸다는 거지? 밤에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건가? 아니면 혹시 밤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줌마가 지금 무슨 의미로 잘 못 지낸다고 말한 걸까? 나는 뻘쭘함을 감추기 위해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아, 진짜 분위기 이상해졌네. 내가 괜히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망쳐버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핑계를 떠올리면서 도망칠 궁리를 했죠. 아, 배 아프다. 화장실 가야겠다. 아, 졸리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별의별 핑계를 다 생각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왠지 여기서 도망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때 아줌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저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캔커피랑 빵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나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줌마는 캔커피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나는 뻘쭘하게 아줌마 뒤를 따라갔어요. 현관 앞에서 아줌마가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뭔가 묘한 충동이 느껴졌어요. 아줌마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다고 해야 하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아줌마를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냉장고에서 싸구려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기 아줌마, 혹시 와인 한 잔 더 하실래요? 홈플러스에서 싸게 산 건데 맛은 그냥 그래요. 아줌마는 신발 신다 말고 멈칫하더니 엉거주춤한 자세로 뒤돌아봤어요. 와인이요?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아까 맥주도 잘 못 마신다고 했으면서 또 핑계인가? 아니면 진짜 술을 못 마시는 건가? 궁금해졌죠. 괜찮아요. 그냥 딱 한 잔만 하죠. 저도 와인 잘 안 마시는데 그냥 분위기나 내보려고요. 나는 웃으면서 와인병을 흔들었어요. 아줌마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딱 한 잔만 라고 하더군요. 와, 드디어 분위기 반전인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아줌마랑 와인까지 마시게 되다니. 이거 완전 대박인데? 나는 신나는 마음으로 와인잔 2개를 꺼내서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싸구려 와인이라 코르크 마개가 뻑뻑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술술 잘 따지는 것 같았어요.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아줌마에게 건네면서 말했죠. 자, 아줌마, 짠. 오늘 층간소음 얘기는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 좋게 한잔 해요. 나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었어요. 아줌마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와인잔을 부딪혔죠. 그리고 와인을 홀짝 마시는 거 있죠. 오, 진짜 마시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가 술 못 마신다고 핑계대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마시는 걸 보니 뭔가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와인을 한두 모금씩 홀짝거리면서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와인 몇 잔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졌죠. 나는 아줌마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무슨 일 하세요? 여기 원룸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취미는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별시답잖은 질문들이었지만
아줌마는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아줌마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몇 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이 원룸 건물을 사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취미는 뜨개질이랑 영화 감상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 떡볶이라고 했어요. 의외로 털털하고 밝은 성격인 것 같았죠. 나랑 이야기도 잘 통하고 웃음 코드도 비슷한 것 같고 점점 더 아줌마한테 호감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나도 내 신상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나이는 28살이고 직업은 IT 회사 개발자라고 말했어요. 취미는 게임이랑 운동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라고 했죠. 아줌마는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칭찬도 해주고 질문도 던져줬어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아줌마는 남편이 술이랑 낚시광이라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렸어요. 주말에도 낚시 간다고 새벽부터 나가고 평일에도 퇴근하면 술 약속 있다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도 코 골면서 잠만 자고 대화도 잘 안 한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꽤나 불만족스러운 것 같았죠. 그러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네요. 나는 또 미쳤는지 엉뚱한 드립을 날려버렸어요. 그럼 아줌마는 밤에 어떡해요? 아, 젠장. 또 똑같은 질문을 해버렸네. 이번에는 진짜 술 취했나? 아니면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건가? 순간 아, 내가 대체 뭔 말을 한 거지? 하는 찰나에 아줌마 입에서 예상 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못하지 뭐 라고 하더군요. 잘 못한다니 또 그 말이다. 근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뉘앙스가 좀 달랐어요. 아까는 그냥 외롭다는 뜻으로 들렸는데 이번에는 뭔가 야릇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아줌마 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뭐에 꽂혔는지 갑자기 꼴리는 거 있죠. 젠장. 큰일 났다. 나 진짜 아줌마한테 꽂힌 건가? 아, 젠장. 얼굴은 점점 더 화끈거리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점점 더 아줌마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 있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술도 못 마신다더니 와인까지 홀짝홀짝 잘 마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귀엽기도 하고 아, 진짜 미쳤나 봐요. 아줌마는 내 말에 살짝 웃으면서 아, 술은 잘 못 마셔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라고 말하더군요. 분위기가 좋아서 설마 지금 우리 분위기가 좋다는 건가?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좋긴 하죠. 아줌마랑 같이 술 마시니까 더 좋네요. 나도 모르게 또 훅 들어가는 멘트를 날려버렸어요. 아, 젠장. 또 술기운에 이성을 잃었나?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줌마 표정을 살짝 살폈어요. 다행히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짝 당황한 듯 얼굴이 더 붉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아줌마 혹시 남자 좋아하세요? 아줌마는 내 질문에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얼굴은 완전히 빨개져서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보였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네? 뭐야? 지금 네라고 대답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설마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아줌마는 이미 내 질문의 의미를 알아챈 것 같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붉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저기 총각은 여자 좋아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뜰 차례였어요.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역으로 고백 비슷한 걸 하는 건가? 아니, 설마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가? 하지만 아줌마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히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저 여자 좋아하죠. 당연히.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줌마는 내 대답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아까까지의 수줍고 어색한 미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좀 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느낌이랄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저 사실 총각 처음 봤을 때부터 좀 호감이 갔었어요. 아줌마는 용기를 내서 말하더군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저도요. 아줌마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친절하시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나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했어요. 얼굴은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죠. 아줌마는 내 칭찬에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워하는 표정보다는 기뻐하는 표정에 더 가까웠죠. 고마워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정말요? 아줌마는 충분히 예쁘신데 동안이시기도 하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또 칭찬 멘트를 날렸죠. 술기운인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지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아줌마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 정말요? 호 총각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웃음소리가 맑고 경쾌했어요.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는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아줌마 웃는 모습 진짜 예쁘세요. 계속 웃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또 훅 들어가는 멘트를 날려버렸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줌마에게 다가가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올해 28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대전에 살다가 우연찮게 경기도 쪽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어 3년째 자취 생활을 하고 있네요. 여친과 헤어지고 6개월 정도 독수공방 신세로 지내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 와 혼자 있으려니 외롭고 심심하기도 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 신축 건물 맨 꼭대기층 원룸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아래층 주인 여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나름 최선을 다하였지만 주인 여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 잦아졌지요. 처음엔 이 여자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하고 혹시 귀신이라도 씌어서 헛소리가 들리는가 싶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니 친구 녀석이 쓰던 로지텍 스피커 7.1 채널을 제게 취업 선물로 주었는데 서버우퍼에서 나는 소리가 주인 여자한테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안했었다고 저녁 한번 사겠다고 하였죠. 돼지갈비집에서 고기와 소주도 한잔하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자기 곧 이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식으로 정말요. 잘 됐네요. 이혼하면 이제 나랑 본격적으로 썸을 타면 되겠어요.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거든요. 호호. 또 봐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장난이나 치고 그럼 못 써. 장난 아닌데요. 사실 정식으로 사귀는 건 고민 좀 해봐야겠지만 썸 타고 가볍게 만나는 건 상관없지 않나요? 아줌마도 남자가 필요할 테고 저 역시 솔로니깐 말이에요. 가볍게 그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아줌마, 엔조이나 파트너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 뭐 딱히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남녀가 서로 필요할 때 만나 데이트하는 거예요. 대신 서로에게 터치하거나 바라면 안 되고요. 그럼 쿨하게 만나는 거네. 그쵸? 그럼 나도 창식 씨랑 쿨하게 만나볼래. 갑작스런 그녀의 고백. 그녀는
내게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단지 총각과 유부녀란 허물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지. 하지만 곧 이혼을 한다니 서로의 빗장을 풀어제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우린 그날만을 손모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괜히 잘못 엮였다가 이혼 소송 중에 나란 존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식 씨도 여자 안 만난 지 꽤 됐지? 네. 한참 됐죠. 6개월도 훨씬 넘었는 거려. 그래. 많이 외롭겠네. 아줌마가 하루 빨리 이혼하고 날 안 외롭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줌마는 내 말에 더욱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저 창식 씨, 우리 잠깐 바람 쐬러 나갈래요? 네. 바람 쐬러요? 좋아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나는 아줌마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손을 잡는 순간 뭔가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갈비집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줌마 손은 따뜻해서 춥게 느껴지지 않았죠. 주인 여자가 이혼하고 난 뒤 결혼 축하주라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명목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날 우리는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만나는 날이 눈에 띄게 잦아졌죠. 돌이켜보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났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도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처음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많았고 묘하게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장 컸던 공통점은 바로 외로움이었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다는 점도 같았고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으로서 굶주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영 씨가 이혼하자마자 마치 본물 터지듯 감정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놀라웠던 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 해소 차원을 넘어 두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잘 맞았다는 거였어요. 취미, 성격, 가치관, 여러 면에서 공통분모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속궁합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 다 꽤 밝히는 편이었는지 눈만 마주치면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사를 치르기 바빴으니까요. 밤이면 밤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 덕분에 원룸의 얇은 벽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식성까지 잘 맞았어요. 퇴근길에 장을 봐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소한 일상도 즐거웠고 특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맥주 한 캔씩 기울이며 넷플릭스를 함께 보는 시간을 미영 씨가 참 좋아하더군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어깨를 기대오는 미영 씨의 따뜻함에 괜스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넷플릭스 삼매경에 빠져있는 미영 씨의 옆모습을 볼 때면 왠지 모르게 더 예뻐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수수한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였으니까요. 우리 이제 진짜 엔조이 말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미영 씨의 수줍은 고백에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미영 씨, 이번엔 가볍게 말고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요. 대신 이번엔 결혼을 목표로.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1년 후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봄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의 꿀 떨어지는 신혼생활은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여전히 퇴근 후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가끔은 서로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며 설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미영 씨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걱정할 일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끔 밤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이 들곤 해요. 깨어보면 옆에는 사랑스러운 아내 미영 씨가 곤히 잠들어 있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시작된 엉뚱한 만남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어쩌면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28살 총각과 원룸 아줌마의 썸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하게